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차프터가 바뀌어가지고, 종, 기미, 장신, 연, 이거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그 의사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의 약에 대해서 기미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제목 있다는 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책을 쓰신 분도 이 가운데는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책을 쓸 때 책의 제목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책의 분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말로 목록이죠.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전개를 할 것인가. 거기에 보면은 제목을 일단은 보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의식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동의보감을 공부할 때 무조건 동의보감을 공부할 게 아니라 동의보감은 어떤 식으로 편제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겠죠. 장부론일지 예를 들어서 오운육기에 의해서 편제를 했을지. 자, 처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한의학에서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게 어떻게 보면은 임상서적에서 경학적이죠. 장중영 선생의 상한론이죠. 상한론은 육경변증에 의한 편제 방식으로 분류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육경 편제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리를 따지고 한열을 따지고 병성이죠. 그리고 왜 병독을 따지는가? 이걸가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육경 변증만 가지고서 병증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또 세부적인 어떤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경학의 이런 글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점은 비판하고 배울 점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자, 기미가 장경학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자, 우리 현대 입장에서는 꼭 그것은 아니죠. 꼭 관점에 따라서 이 기미론은 신롱 본초경에 이미 나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신롱 본초계 기미론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기미론의 역사가 정말로 그렇게 오래된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훗날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그와 같은 체계가 잡혔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반적으로 본문을 보죠. 그 방제, 여기서는 이제 약물의 어떤 처방, 그 부분적인 약제죠. 결국은 처방의 이름, 거기에 대한 약물, 그러니까 처방을 조제하고 약물을 쓰는 것은 우리 의사들에게 있어서 개수작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확하게 손을 열자마자 쓰는 거다 그러면 아주 가장 초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죠. 우리 의사들이 신경 써야 될 가장 중요한 욕찰점이니 그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처방이라는 건 뭐죠? 증상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에 의해 가지고서 처방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증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처방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들 10명이면 10명 다 어떠한 증상을 보고서 처방을 내라 그러면은 결코 하나도 같은 처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비슷한 처방은 약간 있을지라도.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처방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 있죠.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본초라고 하는 거는 의가들에 따라서 본초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접근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계지가 어떤 약이냐, 계지가. 상한론을 어떤 방식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계지의 활용법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은
10명, 10명,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른 자기 나름의 그 방식으로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의학의 뭐 장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자칫하다 보면은 계지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분명한데 이 해석이 너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흉중신견이 이것도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개인의 의견이 이런 소리예요. 개인의 사람의 생각이 이런 걸 뭐 신견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가급적이면은 예를 들어서 언어 선택에 있어서 우리 한의사들은 이와 같은 말을 쓰는 게 안 좋다. 쓰는 게 안 좋다. 의견이 이렇게 해야죠. 의견이 그렇게 간단하죠.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설해야 된다. 발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다. 똑같아요. 자, 만약의 경우, 자, 이 가정법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하면 이렇게 토가 되는 거죠. 기미의 작용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약성에 이해하지 못하고 정밀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자 여기에 있어서도 여러분 만약에 알지 못하면 여기 즉자나 즉자를 쓰는 게 원래는 보통적으로 써요. 근데 반드시 이런 소리죠.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약성의 정미한 뜻을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정미한 뜻이 그 정미롭지 못해가지고 능히 효험을 치료하지 못하니 어찌 신이 있겠는가? 어찌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뜻이죠. 이런 것도 하득 이렇게 득자를 써도 되죠. 어찌 얻는 게 있겠는가? 하득지유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만 문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에 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필자는 정말 조심해서 써야 돼요. 우리가 기미의 작용, 기미의 성질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그 약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기미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는 건 뭐냐면은 기미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저 같은 경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기미 압니까? 기미는 누가 판단한 거죠? 책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믿으라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쓰기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너무나 지나치다는 거죠. 이 가운데 아주 현묘한 게 있으니 자 이런 것도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신비주의로 몰아가는 거예요. 제가 자 노노하고 노자 도덕경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노자 도덕경에 이 현자가 나와요. 이 현자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중현사상이라고 그래요. 중현사상. 노노나 맹자에는 이 현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만큼 이것은 이와 같은 말은 훗날 도가에서 나중에 파생된 도교의 영향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글자 자체를. 저도 이런 말 쓰죠. 그러나 비판할 때 써요. 비판할 때. 가장 현명하다. 이런 식으로 무식 중에 신비주의에 빠져든다. 신비주의에 빠져든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건 뭐뭐라고 말하지 말라 했어요. 가장 나중에서. 천연. 쉽게 드러나고, 가볍게 드러나고, 쉽게 알 수 있어서 더 여기에 뭐 어떤 의도를, 의미를 첨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말라. 예. 이게 쉽게 드러나고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너무 어렵게 말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면은 자기 이외의 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기밀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가 기밀을 알아야 되고 약성을 알아야 된다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장경학이 자기 입장에서 기미고 약성인 거죠. 그것은 이제 뒤에 이제 그 앞서서도 갈증의 숙지왕에 대해서도 예, 말씀드렸지만은 숙지왕을 장경학은 그냥 진액을 보충해주고 건조된 것을 완화시켜준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굳이 그것을 신장의 어떤 그것을 보호해주는 약이다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은 자기 생각이죠. 네. 내가 젊었을 때 매번 약물을 쓸 때 반드시 하나 사건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약물 하나하나를 따라서 세세히 맛을 봐서 그 이치를 얻으니 도움되는 바가 끝이 없다. 크게 도움받았다. 물론 자기 경험에 의해 가지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사견이다. 네, 사견이다. 자, 기미에는 음양이 있으니 뭐 음양이 안 붙어 있는 데가 없죠. 요거는 뭐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우리 한의학을 뭐 예과 과정을 막 겪어도 이거는 예과 과정 겪지 않아도 음자는 강하고 내려가고 양자는 승하고 음자는 정하고 양자는 동하고 음자는 유하고 양자는 강하고 음자는 용에 비해서 겁이 있고 양자는 용하고 음자는 정을 주하고 양자는 기를 주한다. 자, 이렇게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예. 자, 음자는 강한다 그러면 여러분, 음이 어떤 물질로서 이해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질로서 오해될 소지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성질의 것을 우리는 음이라 하고 올라가는 성질의 것을 비교적 양이라 하고 고요한 것을 음이라 하고 움직이는 것을 양이라 하고 부드러운 것을 음이라 하고 강한 것을 양이라 하고 겁이 있는 것을 음이라 하고 그러니까 위축된 거죠. 활달한 것, 용감한 것, 진취적인 것 이것을 양이라 하고 이 정을 다소 진액 같은 것을 우리는 음이라 하고 에너지와 같은 것 형질로서 파악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양이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죠. 이렇게 하면 음과 양이 어떤 물질의 개념으로서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물질이지.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야, 음을 가져와라. 음을 어떻게 가져오죠? 음양을 가져와 봐라. 음양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물질의 현상이죠. 하나의 물질이라도 그 현상이 상황에 따라서 승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동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붙여준 가변적인 이름이라는 거죠. 제가 그거 허사론과 기론에서도 얘기했죠. 그 음양론에서 가변적인 거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이름은 음양은 가변적인 이름이다. 네. 이름이죠. 이름. 변할 수 있는 이름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문자
개념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마치 물질처럼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은 가변증이다. 왜 가변하느냐? 시간에 따라서 수시. 예. 태양하고도 관계 있죠. 예. 시간이라고 하는 건 태양의 어떤 변화죠. 예. 시간에 따라서 변해지는 이름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중경성 독법에 뭐 제 책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저도 제 의식은 그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글을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수처 상황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이름이다. 예. 그러니까 음과 양을 고정적인 개념으로 파악하면 안 된다는 거. 예. 비교급으로 봐야 된다는 거. 보다 더 강한 거. 이럴 때. 보다 좀 정한 거. 이렇게 비교급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음이다. 이것은 양이다. 이러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선과 악 이렇게 있고 여기서는 희오, 예. 희오의 그 일종의 뭐 병증에 대한 어떤 사람의 그 어떤 그 약에 대한 그 같은 거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이것은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에 다 묘용이 있으니 불갑을 살펴야 된다. 이런 거. 뭐 이것도 조금 이런 글들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거 다 조금씩 제가 보니까 많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은 장경학을 우리가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제 사고방식을 좋은 점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죠. 기미가 승강하니 승자는 부의산하고 강자는 치밀이하며 그 의승자는 내려가지 않고 맞다. 의강자는 그 올라가지 않게 하라 이런 거죠. 기미의 승강이 있다. 이게 좀 좋은 뜻도 있지만 문제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또 기미의 동정이 있으니 뭐 정말 정자는 수하고 동자는 주하며 주자는 가히 움직이고 수자는 가히 편안하다.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뜻이에요. 이런 것을 지나치게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거. 기미에 또 강유가 있으니 유자는 순하면서 완만하고 강자는 조급하면서 급하다. 순한 자는 가히 화합하고 조한 자는 가히 겁박한다. 이런 것들이 어렵죠.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게 해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용이 뜻이 왜 어렵겠어요? 문의가 제 입장에서는 불명하다. 이런 식의 글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하다. 이런 게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 아니면 좋기 난폭한 어떤 병증을 제거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게 아니면은 강한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병증과 처방을 가지고서 비교 검토를 해야지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 대상의 이 논리에 대한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르치는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상이 지금 없잖아요. 대상이 없으니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뭔지를 모르면서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는 거죠. 물론 이런 뜻은 뭐 이거는 어느 정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죠. 어떤 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약물에 정말로 대입시켜 가지고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유자는 순하고 완화한다. 이것도 거꾸로 봐야죠. 순하면서 완만한 거를 유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붙인 거죠. 약물에 있어서 조하고 급한 것을 우리가 강이라고 한 거죠. 이것은 강하니까 조급해서 급하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예. 기미에 또 용과 아주 그냥 예를 들어서 그 성질이 좀 활달하고 어떤 경우는 성질이 조금 덜 활달한 거죠. 예, 그런 것이 있으니 용자는 직달병소해서 아주 기묘한 어떤 그 특출난 어떠한 그 뭐랄까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직달병소. 예. 겁자는 쓰임새가 주전이라고 하는 것은 병소뿐만 아니라 두루두루 이렇게 우리 인체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미치는 걸 주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편안하게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다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에는 우리가 독성이 강한 약도 있고 아주 이로운 성질의 것도 있다 하더라도 독성이 강하면 강한 것만큼 치료 효과가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현대에서는 안 쓰지만 예를 들어서 감수 같은 거. 자, 감수는 이게 무슨 약이죠? 우리가 본초에 보면 감수는 하수의 성약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약자를 쓰겠습니다. 예. 하수의 성약이다. 예. 전 이것을 경험했어요. 예. 대황 같은 것도 그러고 부자 같은 것도 그러고 예. 강하죠. 이거 병소에 바로 직달한다는 거예요. 또 완만한 약들도 많잖아요. 예. 그러나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편견이다. 자, 우리가 땀을 내고자 할 때는 땀을 내려고 낼 수 있는 약을 써야 되고 우리가 하법을 쓰려고 하면은 하법에 해당되는 약을 써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병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할 뿐이지 이 약은 어떻고 적떻고 이러니까 이 약은 여기에는 해롭다.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 약을 적재적소에 필요에 의해서 쓰느냐 쓰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예. 그러니까 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병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지. 아니 본초가 무슨 이것을 구분하고 동정이라든가 음양을 구별하고 그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기미 가운데 기를 주관하는 자는 능히 정의 모가 되고 이런 것도 뭐 해석이 되죠. 정을 주관하는 건 능히 기의 뿌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분의 입장은 수와 정은 죄송합니다. 기와 정은 서로 뿌리를 같이 대고 있다. 이렇게도 되죠. 또는 호장관계도 되죠. 호장관계.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감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말뜻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기와 정을 구분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를 보호한다는 게 뭐죠? 결국은 대표적으로 기를 보호하는 게 우리가 후세방에 영향을 받으면 기를 보호하는 게 환기가 대표적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병독을 제거를 하면은 그 모든 결과는 기를 보호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를 보호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승기탕도 기를 보호하는 약이에요. 조열과 조실을 제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서 기가 이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기라고 쓴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멋진 이름이죠. 승기. 그러면은 승기탕만 마왕탕. 마왕탕. 마왕탕은 기제가 아닌가요? 땀을 내고 발환시킴으로 해서 기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비록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다를지라도 그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거 뭐냐면은 기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글에 이런 말을 계속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은 보기지제라고 보증 이기탕만 보기지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중의 양은 능의 혈중의 기를 운행시키고 양중의 음은 기 가운데 정을 예를 들어서 돌아보게 한다. 그런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한문에 쓸 때는 가급적이면 똑같은 글자를 잘 안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변형을 줘요. 일종의 그런 뜻으로 서로 한다. 이런 것도 굉장히 조금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있어요. 설령 어떤 우리가 음을 보호한다 그러더라도 양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양을 보호한다 그래 보양제를 하더라도 음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부양론도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무조건 자음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거는 우리가 약 쓰는 데서 하나의 참고 사항이다. 기에는 선악이 있으니 선자는 요 부라고 할 때 부나 성이나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천성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천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잘 좋다 이런 뜻이에요. 천성적으로 말이 이렇게 달린다 이런 훈이거든요. 훈량이라고 하는 천성적으로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예요. 요거 진짜는 틀렸어요. 요거는 그냥 사람 인변을 빼야 돼요. 제가 바꾸질 못했는데 대부분이 그 태경에 있어서 감당을 하고 나쁜 것은 기미가 아주 사나운 거죠. 잔인하고 이리와 같다. 그러니 어찌 반드시 가차에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게 이제 사람 잡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의학의 효과를 보려면은 이런 약성들 어떻게 보면은 기미가 분명하고 성질이 있는 것들이 그래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병증에 잘 맞으면. 대왕 같은 것도 그러고 부자도 엄밀하게 말하면 엄청나게 강한 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의도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로 찬약을 막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장경학의 이 생각에는. 이 기미가 이렇게 잔인하고 이리처럼 사나운 것은 어찌 반드시 가깝게 하겠는가. 이런 것은 모두 다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거 다 뭐죠? 편견을 갖는 거다. 아주 위험한 생각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왕 굉장히 냄새도 고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왕이 천식에 아주 좋은 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는 마왕을 못 쓰게 돼 있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약 가운데 성질이 있는 놈, 성질이 더러운 놈들이 사실은 병에 좋다는 거예요. 활용하기가 좋고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약들이 다 순한 약만 써가지고 그냥 달짝지근하고 막 이래버리면은 정말 해도 없고 득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병증을 더 병독을 키울 수 있는 그렇게 조장시킬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 피로 의해서 먹는 거지 괜히 이유도 없이 뭐 원기가 떨어졌으니까 약을 먹는다든가 그건 이제 우리 한의사들이 수천 년 동안 만들어 놓은 말들이죠. 원기가 떨어지면 음식을 통해서 먹는 게 정상이죠. 맞춰서 고기도 섭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편견을 아주 이거는 정말 장경학의 글 중에서 이런 말들은 정말로 이거는
좋은 뇌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는 거, 선하다, 나쁘다, 악하다,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에 있어서. 저기 뭐야, 무슨 어떤 책에 보면 하늘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았다 그러죠. 악초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독성이. 동물 가운데서도 그 독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동물 가운데서도 예를 들어서 그 뱀 같은 데서 그 독성을 빼가지고 우리 몸에 일어나 어떤 독성을 치료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그러잖아요. 예. 자, 기미 가운데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으니 본래 성질이 그 희호하고 일시적이, 그러니까 본래 성질, 본래적으로, 요거는 일시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건 항상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해서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약간 피해갔는데 이런 말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로지 그래서 병증을 통해서 그 병원이 무엇인가라고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지, 자꾸만 그래서 그 필요할 때는 그 약제에 대한 그 선택에 있어서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아하는 것은 서로 마땅해가지고 효과를 취하기가 더욱 쉽고, 꺼려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은 약제들 가운데도 서로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꺼려하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강제로 투여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 약제들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서로 작용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견해가 정해지면 정해져서 비록 그러하면 일이 어렵지 않다. 우리가 약을 쓰고 병증에 치료하는데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또한 반드시 명철해서 병증을 치료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근이 되는 그 원망함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 이자가 경기의 자보다. 요 경기라고 하는 말은 그 주역 개사편에 나와요. 요 경기라고 하는 걸 저도 여러 말 그 금기회락 쓰면서, 그래서 앞에 군자는 상이하겠죠. 군자는 기미를 보고 기틀을 보고, 그러니까 조짐이에요. 이거 기라고 하는 견기 이작. 이 작은 일어나다가 아니라 조짐을 보고서 행동을 결정한다. 조짐을 보고. 이미 완전히 드러났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요거 같은 자세한 얘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 의사 입장에서, 한의사 입장에서는 병증 초기에 있어서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병세의 시종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병세의 시작과 어떤 식으로 극해지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죠.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상한론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금계요락의 일부, 금계요락 일부, 이런 걸로 봐야 돼요. 그것은 어떤 임상가가 병증의 어떤 그 과정들 또는 또 다양성을 쭉 설명해 놨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면은 이게 바로 견기라고 하는 거. 자, 그것을 모르고, 이런 내막을 모르고 이거 보면 여러분 이거 해석 못 합니다. 경기라고 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한지를 해석 못 해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길을 보고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 왜 자보라고 썼는가? 이 뒷글에 바로 나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5개, 6개로 나눠서. 이렇기 때문에 경기해야 되는 첫째 이유요, 둘째 이유, 셋째 이유, 이렇게 식으로 나눠요. 자보. 의사도 자기 자신도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명철을 해야지만이.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명철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